한동안 오랜 기간 이 흐름이 쭉쭉쭉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하락할 때도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외곽부터 동맥경화가 걸리고 하락 시작되고 마지막에 입지 좋은 곳들 신축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하락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최소 1, 2년 이상 쭉 가는 거고요. 앵무님, 네. 요새 뉴스에 뭐 집값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왜 하락을 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떨어져요? 많이 오르면 또 언젠가 또 분명히 또 떨어져야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왜냐면 이렇게 오르는 금액이 1, 2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5천, 1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야 이거를 따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왠지 지금 사면 또 서울의 꼭지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서울 많이 올랐으니까 야 덜 오른 지방을 가라. 그게 나은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도 막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살 사람 다 샀습니다. 더 살 사람이 지금 많지 않다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이미 지금 다 집을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 생각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어떤 사람은 서울 아니고 딴 데 가라. 어떤 사람은 뭐 거래가 이제 없을 거니까 뭐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논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되게 앞서가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겁먹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 저점에 막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야 왜 하락을 안 해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논점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바로 봐야 된다 봐요.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조건 오르거나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이상하겠죠.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그 가격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게 토지, 건물, 근데 건물은 어떻게 지었냐? 인건비, 그 다음에 자재비, 그 다음에 합쳐진 세금, 이 네 개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시세가 올라가는 건데 토지 가격이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 건물 콘크리트비 올릴까 내릴까, 자재비, 인건비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오르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올라야 되느냐. 우리 인건비는 그럼 무한정 올라야 될까요? 연봉은 무한정 올라야 될까요? 그래서 동결도 있죠. 동결도 있고 올랐다가 뭐 이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긴 하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 마인드셋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왜 하락해요? 왜 하락 안 해요가 아니라 그래 우상향하고 있구나. 또 언젠가는 조정 오겠지만 또 길게 보면 우상향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요가 없는 곳 아니면은 진짜 아예 이용 가치가 없어서 오랜 기간 공실이 나는 곳, 뭐 이용자가 팍팍 줄어드는 곳 그런 곳들만 하락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네.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네. 뭔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지금 우리가 오르는 곳만 쳐다봐서 그런데 네. 있죠. 많죠. 지금 어디가 오르고 있냐면 그 흐름을 보면 되거든요. 비서울에서 서울 쪽만 올라요. 그리고 비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곳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심지어 저가 지역이 있고 고가 지역이 있으면 저가 지역에서 다 흐름은 이제 고가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기도를 나누면 북부랑 남부가 있으면 남부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수원, 동탄 뭐 이런 지역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국을 나누면 이제 지방에서 서울 되는 거고 연식으로 나누면 또 구축에서 신축으로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거 오르고 있냐라고 보면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 평형을 보면 대형은 아직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왼쪽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못 오르고 있어요. 비서울에 뭐 경기도 북부의 구축의 비아파트의 대형에 아직도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많죠. 이 흐름이 다시 역행할 거라고 봐요. 역행이 어떤 순으로 역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 오르고 경기도 오르면 지방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 오르면 경기도 북부 당연히 오르고 아파트 오르면 나중에 비아파트로 오르고 중소형 오르면 중형 대형 오르고 이렇게 쭉 바톤 타치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생각이겠죠.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급등한 대장 아파트만 봐서 그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9월부터는
상황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동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동산은 달리는 기차다. 저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있어요. 그 방향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쭉 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오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그쪽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아까 흐름을 얘기했잖아요. 1급지 신축이 오르면 그 다음에 1급지 구축을 안 사고 2급지 신축을 사요. 그 다음에 3급지로 안 가고 분양권을 쪼기 시작해요. 이야, 이거 신축을 사면 올라가니까 분양권을 내가 선점해야 되겠다. 근데 분양권 프리미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 프리미엄 더 쫙 올라가요. 미래 분양권을 선점하려고. 그리고 나면 뭐가 오르냐면 그제서야 1급지 구축이 올라요. 그 다음에 2급지 구축이 오르고 3급지를 가야 되는데 3급지를 안 가요. 안 가고 지방을 가요. 지방 1급지가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2급지 오를 때 그때 수도권 3급지가 같이 올라주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쫙 흘러가려면 단계별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승을 했다고 해봤자 1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오랜 기간 이 흐름이 쭉쭉쭉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하락할 때도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외곽부터 동맥경화가 걸리고 하락 시작되고 마지막에 입지 좋은 곳들 신축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하락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최소 1, 2년 이상 쭉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지방도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저는 있다고 보죠. 만약에 지방이 못 올라갈 지역이라면 지금 인구가 가고 10년 전부터 계속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지방도 많이 올랐거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흐름이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오른 적 거의 없어요. 서울이 2013년 바닥 다지고 2015년부터 계속 7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지방이 그때 같이 급물살 탔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2006년도 서울 올라갈 때 지방은 하락장이었고 2009년도에 고점 찍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지방 겨우 오르기 시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올라가는데 야 지방은 못 올라가니까 역시 지방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흐름은 수도권 서울에서 그 다음 급지로 나중에 흘러가는 건데 지금 흐름은 서울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 내에서도 수요가 많고 또 지방 중에서도 공급이 좀 부족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곳들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은 곳들 그런 곳들이 분명히 거래가 먼저 되고 매물 잠기고 시세 올라가고 그런 순간들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집을 사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네.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공부? 저는 일단은 뭐 언제부터 특히 이제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부터 이게 딱 반등 가능하냐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대부분 좀 포착할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그냥 아주 쉬운 모니터링 그 지점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서울에서 2.5급지가 어디냐면 성북구랑 은평구예요. 성북구랑 은평구의 대장 아파트 말고 신축 말고 한 20년 차 정도 되어가는 그 구축 아파트가 정고점에 한 95%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지방 1급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딱 포인트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돈을 주고 야 여기 지금 서울에 2.5급지 이 못난이 구축을 살 바에는 차라리 지방에 있는 1급지 의리의리한 신축을 사겠어. 이렇게 하는 수요가 다시 돌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제대로 된 관점을 좀 탑재해야 되겠죠. 그 탑재는 뭐냐면 너무 저평가된 거, 너무 하락을 많이 한 거 이런 걸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보유해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좋은 물건을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당연히 입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부담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어떤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 텐데 그때 리스크가 동반될 거거든요. 샀는데 안 오를 수도 있고 하필 내가 샀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재테크는 무조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만한 가치가 만약에 있다. 그리고 본인 자금이 지금 충분하다.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생각해야 되면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뭐냐면 내가 이걸 사고 나서 3년 또는 5년, 7년, 길게는 10년을 보였을 때 연평균 몇 프로 정도 상승하면 내가 만족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면 계속 오르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그 기간 동안 한 번의 하락장이 또 올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한 평균 상승률. 그게 예를 들어서 3%다. 그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네. 은행에 넣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30%를 기대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욕심인 것 같고요. 욕심을 부리더라도 한 7에서 10% 사이? 랭구님은 몇 % 기대하고 사세요? 저는 그 정도 기대해요. 매년 7에서 10%요? 예. 근데 이제 매년 그렇게 움직이진 않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왜냐면은 S&P 500의 지금까지 30년 연평균 상승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7%에서 10%면은 그냥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는 입지가 있고 안 되는 입지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10년을 보였는데 지금 제자리에 있는 입지가 있고요. 어떤 곳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사실은 좋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리스크를 절대 감당하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안 사도 된다고 봐요. 뭐 안 사는데 뭐 큰일 날까요? 망할까요? 아니잖아요. 전세에 살고 있으면 전세금 다 보존될 거고 배만 아프겠죠. 제일 큰 리스크 아니에요? 배 아픈 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리스크를 떠안기 싫으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렵거나 하면 사실은 안 사도 된다. 내가 그냥 잘하는 걸로 해서 돈 벌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창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리스크가 있어 보이면 창업 안 하고 그냥 회사 다니면 되는 거고. 재테크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면 은행 적금 가입하고 뭐 CMA도 하고 뭐 좀 우량 주식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으니까 안 사고 나서 배 아파하는 게 저는 제일 그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는 리스크를 확실히 떠안든지 아니면 배 아파하지 말든지 그 선택을 확실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 10년을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뭐를 사야 걔가 꾸준하게 올라갈까. 그래서 갭만 보지 말고 가치가 있는 거. 지금은 당장 좀 비싸더라도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곳, 그다음에 하락기를 한 번 더 겪더라도 다시 반등을 빨리 할 곳. 그런 곳을 선택해 나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배 아플 것 같으면 내 집 마련하는데 입지 보고 좋은 거 사라. 네. 제 아는 분도 배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S&P 조금 가입해두고요. 배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똘똘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요. 배가 아플 것 같아서 꼬마 건물도 하나 갖고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한 개라도 안 갖고 있으면 배가 아파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한 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 돈을 막 한 번 딱 해가지고 정말 내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빵하는 저평가된 걸 찾고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 갭이 작은 걸 찾아서 침투해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돈을 정작 많이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신기해요. 그 입지를 많이 좀 등한시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